안녕하세요. 나 혼자 부동산 나온부입니다. 입춘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2월에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 두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저희 카카오톡 정보방에서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편하게 받아보시고 알짜배기 정보와 자료들 많으니까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보란에 채널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 편하게 입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 2억 원 금융위원장 기자 간담회 이후 지금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었고요. 2월 가계부채 추가 대책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2월 달에 나올 두 가지 핵심 대책,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대출 한도와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달라질지 아주 상세하고 낱낱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바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입니다. 정부가 2026년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수치가 충격적입니다. 1.8% 이내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자, 2025년 상황을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GDP, 명목 GDP 성장률이 3.8%였습니다. 원래 정부는 GDP 성장률만큼은 대출을 늘려주겠다고 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실제 대출 증가율은 1.8%에 그쳤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2024년도에는 가계대출이 46조 2천억 원이 늘었는데 작년 2025년 32조 7천억 원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무려 13조 이상 이 대출 증가폭이 쪼그라든 건데 이 금융위원장이 올해 목표를 또다시 1.8% 이내로 못 박았습니다. 작년보다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대출 총량은 그대로 묻겠다. 이건 사실상 작년보다 더 강력하게 돈줄을 죄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2월 말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될 때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관리 방식도 독해집니다. 예전에는 신용대출이 줄어들면 주택담보대출이 좀 늘어도 전체 총량만 맞으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담보대출만 따로 떼서 별도 관리 목표를 설정합니다. 다른 빚 갚겠다고 해서 집 살 대출 더해주는 일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두 번째 핵심 바로 DSR 확대입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가장 불편해하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나가는 신규 대출 중 DSR 규제를 받는 비율이 겨우 40%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절반이 넘는 대출이 DSR을 우회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2월 대책의 핵심은 DSR 적용 비중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월 중에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DSR 적용 안 받는 4대장 다들 알고 계시죠? 전세자금 대출,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 그리고 디딤돌 같은 정책 대출, 이 중에서 과연 무엇이 타겟이 될까요? 시장에서는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이 규제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보름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보증금 규모에 따른 규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이제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는 갭 투자뿐만 아니라 실거주를 위한 전세대출조차 소득 요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는 지금 서울시와 국토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주비 대출이 안 나와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못 보낸다. 해서 5만 6천 호 공급이 중단될 위기다. 그러니 LTV를 70%까지 풀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억 원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정말 냉정했습니다. 이주비 대출 6억 원까지 나오지 않냐. 그리고 전세 대출도 5억 원까지 나온다. 합치면 충분하다. 실제로 애로사항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진짜 문제는 다주택자 조합원들입니다. 재개발구역은 낡은 빌라가 많아서 다주택자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분들은 지금 이주비 대출이 아예 막혀 있거나 아주 적게 나옵니다. 특히 1+1 매물을 가진 분들은 2주택자로 분류돼서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없고 세입자가 안 나가니까 철거를 못하고 결국 사업 전체가 올 스톱이 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정 돈이 없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팔아라 이런 입장인데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2월 공급대책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재개발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앞으로 나올 추가 정책 힌트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1차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르면 2월 중으로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발표하겠다. 근데 이 인터뷰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단순히 땅만 내놓는 게 아니라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이때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강력한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정부가 재개발 투자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솔직히 다주택자 투자금 없이 돌아갑니까?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이분들이 돈을 대줘야 사업이 굴러가고 그래야 새 아파트 공급도 가능한 구조인데 그래서 국토부 일각에서는 이들에게 길을 좀 열어줘야 공급이 된다 그런 현실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 버티고 있죠.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의 시각입니다. 김 총리의 부동산 철학은 확고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일괄적으로 가야 된다. 수요 억제책은 계속된다.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다. 설령 사업 진행에 좀 차질이 생기더라도 투기꾼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이쪽 시각대로라면 규제 완화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번 2월 대책이 규제 중심이라면 3월에는 주거복지 방안이라는 당근책이 나옵니다. 국토부 차관이 언급했는데 미국 뉴욕의 어포더블 하우징 사례를 들여보면서 지분 적립형 분양 도입을 예고했거든요.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입주하고 살면서 야금야금 지분을 늘리면서 내 집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꽤 괜찮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제도 개선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자산의 77.6%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준비 중입니다. 귀농, 귀촌시, 실거주 의무 예외,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이냐? 살던 집은 주택연금에 맡겨가지고 연금을 받고 그 집을 남에게 세줘서 월세까지 챙긴 다음 본인은 시골 가서 여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희소식일 것 같고요. 자, 오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월 가계부채 대책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 대출 증가율 1.8%라는 초긴축 목표가 확정되었습니다. 둘째, 주택담보대출 증가 목표별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셋째,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 이주비, 중도금 대출 중 하나는 이제 DSR 규제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번째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최종 확정될 것 같고 주택연금 개선 방안 발표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중에 추가 공급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2월 중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월 말에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은 또 한번 출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나 갈아타기, 전세 퇴거 자금 필요하신 분들은 발표 전에 미리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점검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부동산 소식통 그리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채널에 오셔가지고 편하게 질의해 주시고 원하시는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보다운 정보 유익한 내용들 계속해서 빠르게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